조선 제13대 명종 임금 시절 홍계관이란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의 점괘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하여 신점으로 불리었습니다. 홍계관의 집은 조선 팔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 중에는 신분을 감추고 몰래 찾아오는 관리나 조정의 대신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을 보겠다며 찾아온 장정들이 그를 에워싸더니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갑시다 하였고, 뒷뜰에 대기에 둔가마에 홍계관을 태운 괴한들은 빠른 속도로 이동한 얼마 후 궁궐을 방불케 하는 대저택의 솥을 대문 안으로 들어선 괴한들은 호화로운 가구들과 장식품들로 둘러싸인 방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자넨 내가 누군지 짐작하고 있을 터이지. 병풍 앞에 앉은 중년의 여인이 요염한 미소를 흘리면서 홍계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영상대감 나리의 정경 부인이 아니신지요? 그대 이름이 허명은 아니었군. 여인은 만족한 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영의정 윤원영의 애처로서 남편의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일삼던 희대의 요녀 정난정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사주를 좀 봐주게나. 홍계관은 정난정이 내민 종이 쪽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주인지요? 오, 내 친척일세. 정경 부인의 친척 중에 육축이 있을 줄이야. 아니 육축이라니 무슨 망발을 그리 하는가. 발끈하는 정난정을 보며 홍계관은 놀랍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주를 보아하니 태어난 지 4년이 되면 신체가 갈갈이 찢겨져 죽음을 당할 상이니 소나 둬야지 같은 육축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형벌을 당할 리가 있겠는지요? 그 말을 듣자 정난정은 탄복을 한 듯 홍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신점이로구나. 정난정은 홍계관을 시험하기 위해 종이 기르는 송아지의 사주를 내보였던 것인데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을 보자 완전히 신뢰를 한 듯 자신의 생년월일시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꿈자리가 사납다네. 내 앞날이 어떤지 좀 봐주게나. 원래 미천한 관비 천출 출신이었던 정난정은 빼어난 미모로 권력의 최고 실세인 윤원영의 애첩이 된 후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정실 부인을 독살하고 사리사욕에 의한 부정부패와 정치 개입을 통한 국정농단 등 각종 악행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홍계관으로부터 사주풀이를 받은 종이 위에는 독사란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내가 독약을 먹고 죽는다고? 이런 무엄한 놈. 정난정은 발악하듯 소리치며 찻잔을 던졌습니다. 찻잔을 맞은 홍계관의 이마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정난정은 분을 참지 못한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요망한 점쟁이 놈이 감히 내 부인에게 그런 소리를. 문정왕후의 친동생이며 왕의 외삼촌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영의정 윤원영은 부인 정난정의 말을 듣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홍계관이를 죽여주세요. 그놈을 그대로 두고서는 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습니다. 정난정이 눈물을 흘리며 읍소를 하자 윤원영은 그 길로 어전해 나가 홍계관은 민심을 어지럽히는 사이비 점술가이니 속히 붙잡아 처형해야 한다라고 임금님께 주청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들이닥친 형리들에게 붙잡혀 왕궁으로 끌려간 홍계관은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내가 홍계관이란 점술가드냐? 혹자는 너를 신복이라 하고 혹자는 너를 혹세무민한다 하니 너를 처벌하기 전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고자 한다. 임금이 손짓을 하자 내관이 상자를 들고 와 조심스레 홍계관 앞에 놓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아라. 어명을 받은 홍계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쥐인 줄로 아옵니다. 홍계관이 정답을 아뢰자 임금은 감탄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면 그 속에 쥐가 몇 마리 들었는가? 3마리입니다. 홍계관은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임금은 노에서 소리쳤습니다. 저자에게 상자 속에 든 걸 보여주어라. 내관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쥐 1마리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점괘엔 분명 3마리라고 나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황하는 홍계관을 보며 진노한 왕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놈은 사람을 속이는 요망한 점쟁이가 분명하다. 짐까지 속이려더니 이놈은 극형의 처함이 마땅하구나. 당장 끌고 가서 처형하도록 하라. 홍계관은 변명할 틈도 없이 형리들에게 이끌려 사육신이 처형된 노량진 언덕에 위치한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리 앞에 꿇어앉아 마지막 점을 쳐보니 한식경만 버틴다면 살 수 있겠다는 괴가 나왔습니다. 형리 양반, 내 마지막 소원이니 한식경만 기다렸다 형을 집행해 주시오. 홍계관이 간청하자 형리는 죽을 사람 소원이니 잠시 기다린들 어떠려 하며 망나니더러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명종은 신복이라 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상자를 열고 쥐의 배를 가르도록 시켰는데 뱃속에 새끼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홍계관의 점괘대로 쥐는 3마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크게 놀란 임금이 다급하게 명을 내렸다. 홍계관은 신복이 분명하다 속히 가서 그의 처형을 멈추게 하라. 어명을 받은 전령이 급히 말을 몰아 한강나루를 건너며 멀리 형장을 바라보니 망나니가 홍계관의 목을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명이요, 사형을 중지하라. 전령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말을 탄 전령이 뭐라고 소리 지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본 형리는 망나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서두르게 빨리 집행하라고 야단일세.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망나니의 칼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신복으로 불리며 일세를 풍미한 홍계관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이 일을 보고받은 명종 임금은 아차 실수로다 하고 크게 탄식을 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사육신 묘로 올라가는 이 고개를 아차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홍계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정난정은 윤원형의 전처였던 김씨를 독살했다는 혐의로 사약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음독 자살했고 5일 뒤에 윤원형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홍계관의 예언이 적중한 셈이었습니다. 저 벽송의 짧은 단상으로도 어찌 남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고서 자기만 살 길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높이 오른 자는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아 은연자중해야 하는 것이며 죄는 지은 대로 가는 것을 어찌 지위 높은 줄만 알고 하늘 높은 줄은 몰랐을까요? 지위란 누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분신쇄골해야 하는 단두대라는 사실 자끔 우리 모두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아차는 바로 그 아차 고개, 여기에는 신복으로 불리면서 조선 최고의 점술가로 이름 높던 홍계관의 얽힌 전설이 서려있는 슬픈 곡의 이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차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